전방이 아닌 정치 중심에 서고 싶은 내 남자 유쾌상쾌 통쾌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 오늘 함께하는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용인 남자 hen근택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준호 변호사입니다. 네, 순천의 천하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성철입니다. 네, 자, 오늘 개천절입니다. 예, 개천절을 맞아서 또 네 분과 오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우리 지난주에 일요일부는 녹음인 거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이 민주당 호남 경선이 끝나지 않은 채로 일단은 예측 결과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와, 천 변호사님, 예. 완전히 제대로 맞추셨던데요. 뭐 일단 제가 그래도 전남 순천에 살고 있으니까요. 물론 뭐 방송 때문에 서울 입장이 많긴 하지만, 예, 그 동네에서 돌아가는 분위기가 있으니까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호남 지역구 자격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인증해 주셔서. 아니, 그리고 순천에서 예전에 이정현 의원이 당선된 적 있잖아요. 그랬죠. 순천 막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시장 열심히 누비고 다니셔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유, 예, 덕담을 또 역시 1위 후보 캠프의 여유가 또 느껴집니다. 아니, 말씀해 주신 대로 제주까지 지금 일단 마무리가 됐는데요. 민주당 경선이 이재명 후보가 제주 경선에도 압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약간의 지금 조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김두관 후보가 사퇴를 했어요. 네. 사퇴를 하면서 이 사퇴 후보의 표를 무효 처리를 했더니 이재명 후보 표가 당연히 더 올라갔겠죠. 이 퍼센트가 올라갔습니다. 이걸 두고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 간에 그걸 사표화 시켜버리면 그 후보에게 투표한 유권자는 뭐가 되느냐라고 이제 당연히 이낙연 후보 측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현 변호사님 얘기를 듣고 그 얘기 짧게 우리 마지막 1등 후보는 얘기는 나중에 들어요. 뭐 얘기할게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정치적인 공방으로서니까 얘기하는 건데, 이제 법적으로는 공방이 될 수 없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법 해석이라는 거는 그 문구대로 해석하는 거 우리 문헌 해석이라 그러는데, 문구대로 해석하는 게 1번이거든요. 네. 어떻게 돼 있냐면 59조에 우리 당헌 그 대선 규정에 사퇴한 후보는 무효로 한다, 표는 무효표로 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그다음 60조에 어떻게 돼 있냐면 당선인은 유효표의 과반수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럼 1번 그 사퇴한 후보는 무효표로 한다는 건데, 지금 이낙연 후보 측에서는 그걸 뭐라고 주장하고 있냐면, 그거는 과거는 아니고 장래에 대해서만 무효다. 근데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 왜냐하면 장래에 대해서는 사실 투표할 일이 없거든요. 예. 사퇴한 후보는 투표할 일이 없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앞으로 이미 사퇴한 후보에 대해서 투표했을 때 무효표로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60조 의미도 없는 거죠. 유효표의 과반으로 한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사퇴한 후보에 대한 표는 무효표로 한다. 그리고 과반은 그 유효표의 과반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보기에 뭐 규정상으로 법리상으로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근데 좀 억울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지금은 이제 주로 전자투표로 하니까 이게 할 일이 없긴 한데, 옛날 같으면 투표용지 나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중도 사퇴한 후보한테 찍은 표, 이 표를 무효표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낙연 후보는 충분히 얘기할 만하고, 그리고 이 규정이 민주당 당원 당규에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결선 투표 제도를 상정하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하고 그 시차가 있어서 분명히 손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또 민주당 전체에서 공감대는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낙연 후보는 진짜 억울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저도 그 이낙연 후보 캠프에 있는 사람들한테 예전부터 이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김두관 후보는 사실 상관없어요. 뭐 아주 미미하시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고 상관이 없다고까지 상관이 없는 것까지는 아니고, 이제 이거 너무하시네.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 예. 문제는 추미애 후보가 사퇴하는 경우가 문제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부터 이낙연 캠프에서 만약에 결선을 갈 수 있을지 없을지 애매하게 나오거나 뭐 40% 후반 정도가 나왔을 때 이런 식의 계산을 한다면 추미애 후보가 사퇴해버리면 그러면은 바로 방법이 없는 거죠. 넘겨버리게 되니까 이걸 막을 방법이 없다. 그래서 이 전례를 바꾸는 게 그런 위험을 없애는 거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계속 했었었는데, 최근에 이낙연 후보 캠프에서도 이런 얘기를 좀 대놓고 하는 분위기입니다. 만약에 이제 결선, 근데 지금 이대로 지금 부울경이 남았죠? 부울경 오늘 불경 나올 텐데, 사실 여기서도 뭐 이 정도 지금까지 유지해온 격차가 유지가 돼버리면 결선 투표 현실적으로 안 가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요, 그 사퇴 농방 안 나오게 그 사퇴표에 관계 없이 아마 과반을 넘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예. 저는 이낙연 후보 측이 상당히 좀 무능력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캠프라면 사전에 룰 협상할 때 네네. 이러한 부분과 관련해서 명확하게 규정을 넣었어야 돼요. 당원 당규에 이런 규정 59조 60조 규정이 있으면 세부적으로 명확한 규정을 넣었어야 됐다. 그러니까 59조 60조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그렇죠. 대한 이야기를 했어야 됐다. 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이게 뭐 삽입을 한다고 네. 경선 결과에 큰 영향이 없잖아요. 음. 너무 작은 거에 연연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네네. 이낙연 후보를 너무 왜소화시키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재명 지사 측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많이 앞서가고 있으면 이거 이낙연 후보 해달라는 대로 좀 해주세요. 이렇게 통 크게 정치하면 되지. 그거 가지고 뭐 또 안 된다고 저는 그래요. 10분 동의하는데 대세에 지장 저희가 없잖아요. 파악하기에 그래도 이재명 후보님이 상당히 꼼꼼하신 분이라 네. 절대 그러시지 아니, 않을 통 것 크게 같아요. 정치하세요. 아니, 이거를 자꾸 뭐 꼼꼼하냐 통 크게 얘기했냐로 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 룰이라는 거는 명확해야 돼요. 네. 아니 경선 과정 중에 이거를 예를 들어서 바꿔버리거나 아니면 해석을 달리해버리면 분쟁이 나는 거거든요. 아마 국민님도 마찬가지일 텐데 알겠습니다. 경선 과정 중에 정치는 이거를 룰이 해석을 아닙니다.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정도 알고요. 예. 자, 그럼 광고 듣고 와서 사실 뭐 오늘도 처음 이 이슈가 나왔을 때 이거 계속 갈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지없이 뭐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대장동 개발 의혹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이야기들 잠시 후에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정치인싸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 TV 토론을 보는데요.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이슈는 민주당의 호재다라고 물어봤을 때 오를 드셨어요. 그만큼 뭐 자신감의 표현인가요? 뭐 하지만 여전히 이 공세가 그렇다고 해서 약화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이재명 게이트다 대 이거는 뭐 국민의힘 게이트다 뭐 이런 식으로 팽팽하게 이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어떻게 보세요? 현 변호사님부터 일단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오늘 계속 제가 먼저 얘기해야 되는데 네. 이재명 후보만 들은 건 아니고 이제 추미애 후보도 같이 들었죠. 예, 양쪽으로 이렇게 나뉘었는데요. 어찌 보면 이제 지금 선거 우리 경선 구도를 딱 보여주는 단적인 예를라고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가장 저희들이 노심초사했던 게 이제 호남 경선이었어요. 사실 네. 호남 경선 직전에 터졌거든요. 직전에 나오면서 계속 했는데 사실은 호남에서 만약에 이런 문제가 많이 영향을 미치고 이럴 것 같으면 오히려 과반이 안 됐을 텐데 물론 김두관 후보가 사퇴하면서 이제 과반이 됐습니다만 예. 그래도 1등은 했었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아마 당내나 특히 당원들이나 우리 선거인단 아직 안 났습니다만 당원들 보기에는 이게 결국은 국민의힘 야당에서의 공격이다. 그리고 대충 지금 나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야당 쪽 사람이기 때문에 이 경선에는 큰 영향이 없다 예.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이게 본선에 갔을 때는 결국은 중도층이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국민들의 여론이 중요하기 때문에 본선에서는 좀 다를 수 있어서 그 부분에 저희들이 좀 신경을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실 그 뭐 이제 이재명 후보 측의 입장을 좀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원래 이제 민간 개발으로 가면은 다 넘어가는 건데 공공 개발로 땡겨 온 게 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상당 금액을 성남시를 위해서 가져올 수 있었다. 그러니까 공공 개발을 막은 게 국민의힘이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문제가 있는 문제다라고 이제 이재명 후보 측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보시는지요? 두 분도 우리 예. 언제부터 이재명 지사께서 국민의힘의 말을 그렇게 잘 들으셨는지 상당히 의문이고요. 공공개발로 어느 정도 일정 수준 가져온 것까지는 잘하셨어요. 네네. 하지만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을 보면 민간 사업자에게 상식을 초월하는 막대한 이익을 안겨줬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이익이 나면 구조를 잘 짰으면 공공 쪽으로 성남시 쪽으로 더 많은 이익을 가져올 수가 있었는데 예. 그런 식의 일이 진행된 것은 상당히 문제였고 이해할 수 없는 거는요. 성남 도시개발공사의 배당금을 캡을 씌워놓은 거는 이해가 안 돼요. 초과 수익이 날 거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본인도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러면은 왜 거기다 캡을 씌우냐고요. 자, 지금 말씀하신 지점 때문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름이 하나 나왔습니다. 요 며칠 아주 뜨겁게 달궜던 분인데요. 바로 유동규 씨죠. 전 성남 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입니다. 체포가 됐고요. 이 인물과 관련해서 지금 장 교수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바로 그 지점이기 때문인데요. 이 평당 택지 분양가가 1,400만 원 이상일 때 초과 환수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뭐 지금 삭제한 정황이 또 나왔고 특히 이 전화기를 뭐 던지는 이슈 때문에 또 말이 되냐 안 되냐 뭐 이런 논란도 많았고
그리고 어쨌든 이분이 무엇보다도 정치적인 이슈로 중요한 건 이재명 지사와 어느 정도로 가깝느냐. 라는 지점이겠죠. 여기서는 뭐 정말 공방이 상당히 거셀 것 같긴 한데 이재명 후보는 일단은 뭐 만약에 유동규 씨의 비위 혐의가 드러나면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했어요. 천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당연히 뭐 정치적 책임 지실 거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재명 지사의 대응에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 중에 하나는 유동규 씨가 측근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토론을 예. 하시면서. 근데 그거는 좀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유동규 씨는 정말로 이재명 지사에 대한 초기 투자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말 이재명 지사가 무명이실 때 성남시장 당선되기 이전부터 그냥 이분이 아파트 리모델링 조합장이었는데 이재명 지사를 열심히 도왔겠죠. 그러다 보니까 성남시장 되시면서 바로 인수위에 참여하고 그 다음에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되셨다가 경기도지사가 되시니까 또 경기관광공사 사장까지 예. 하셨어요. 근데 경기관광공사 사장은 그 황교익 씨 때문에 최근에 논란이 있었던 네네네. 경기도지사가 임명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아주 그 이재명 지사에 대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투자를 하신 분인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보면 지금 그 남욱이나 김만배 씨 이런 분들의 얘기들이 나오는데 예. 이분들은 나쁜 사람이긴 하지만 대단한 사람들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인물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야 포섭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보고 왜냐하면 본인들의 인생이 걸려있는 일생일대 도박판 같은 거니까 핵심 인물에게 접근을 당연히 했을 겁니다. 만약에 이 유동규라는 사람이 원오브 댐이라면 이 사람한테 이렇게까지 뭐 몇 억이 갔다 수익에 뭐 몇백억이 간다 지금 보도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예. 그랬을 리가 없을 거고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지점에서 김만배 씨 얘기가 나왔으니까 김만배 씨 누나가 윤석열 후보의 아버지의 집을 사준 것도 그럼 그 노력이라고 보세요? 뭐 의구심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봐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저는 그거는 격가지 중에 하나라고 보거든요. 격가지. 예컨대 설령 뭐가 있었더라도 네네. 단 그때 이제 뭐 우리 현 변호사님도 그 집을 빨리 사주는 것 자체가 특혜일 수 있다. 아니면은 뭐 민주당 쪽에서는 뭐 다운 계약서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도 나오지만 네네. 지금 이 몸통이라고 할 수 있는 유동규 또 이게 유동규만 보고 사실 준 돈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 꼭 이재명 지사까지 안 가더라도 예. 성남시나 성남도시개발공사 갖고 있는 인허가권을 주고 그러니까 보고하는 그 몸통인 로비에 비하면 이게 과연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뭐 정도의 김준우 변호사 일단 잠깐 먼저- 갔다 네, 갈까요? 저 하나만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 측에서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본부장하고는 측근이 아니다, 가까운 사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하고 있는데 기사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2021년 2월 17일 헤럴드 경제 기사입니다. 네. 여기 기사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무협지 같은 기사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삼국지? 이재명 측근들에 대해서 이렇게 쓴 건데 수십 년 전부터 이재명 지사와 유동규 본부장은 혈맹 관계다. 유동규 본부장은 이재명과 이미 한 몸이다. 신라 시대로 얘기하면 진골이다. 일하면서 잡음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만약 이 기사가 허위라면 소송을 좋아하시는 이재명 지사 측에서 허위 사실 기사다라고 했을 텐데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한 몸으로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온 사이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여러 가지 있는데 일단 이 축의 대장동 비리 관련 세 트리오가 남욱, 김만배, 유동규 네. 이 세 명인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세 분이 무슨 유비 관우 장비처럼 큰 대의가 있어서 도원 결의를 한 사이가 아니라 네. 일종의 이익 공동체지만 언제든지 분열이 가능한 상황에서 이제 정영학 회계사가 이제 모든 녹취록을 지금 제공을 한 거잖아요. 예. 물론 모두는 아닐 겁니다. 네네. 본인한테 불리한 건 다 뺐을 것이고 하지만 박근혜 게이트 때 장시호 씨가 적극 수사 협조해서 수사에 진척이 있었듯이 그렇죠. 정영학 씨가 수사에 적극 협조할수록 실체가 어느 정도 드러나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 거니까 지금 상황에서 뭐가 어떻다는 건 알 수는 없죠. 예. 하지만 이렇게 큰 돈이 있었으면 이재명 지사와의 관계와 무관하게 화천대유와 천화동인과 관련된 수없이 많은 자금 흐름 속에서 분명히 불법적인 요소가 나오고 형사처벌이 날 것이다. 이거는 우리가 100원 정도 걸 수 있는데 네. 이재명 후보가 형사 책임을 받을 것이냐 그거는
아닐 것 같다에 100원을 벌 수 있을 것이고 제가 100원만 얘기하는 원래 도박은 불법입니다. 아, 그래서 그렇죠. 이제 공중파니까 그래서 네네.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이제 정치적 책임을 어떻게 줄 것이냐. 그렇죠. 그럼 여기서는 약간 각자의 뇌피셜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 정영학 회계사가 갖고 있는 녹취록에 더 어마어마한 게 들어가 있다면 저희가 가정하는 모든 것은 아주 의미 없는 네. 잔챙이들의 얘기가 될 것이고요. 뭐 새로운 스모킹건이 나온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뭐 사실 예. 그건. 그렇지 않는다면 그 말씀 두 분 앞에서 장성철 교수님이랑 천하람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유동규가 측근이 아니었다 이런 변명은 좀 궁색해 보여요. 예, 하지만 저는 3월달에 왜 경기관광공사를 유동규 씨가 사임했을까? 손절당한 측근은 아닐 것인가라는 생각이 저는 조금 스치는데 예, 명확한 근거가 있는 거 캠프에 아닙니까? 가서 일을 열심히 하라고 해준 그건 거 아닐 것 같은데. 근데 그러면은 현 변호사님 이제 좀 제가 좀 얘기를 할게요. 하셔야 되는데 예. 일단 먼저 예. 그 이재명 후보가 말한 정치적 책임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뭐 유감 표명 정도인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너무 무책임한 말씀드릴게요. 거 아니에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분이 뭐 측근이냐 아니냐 뭐 도원 계를 했냐 안 했느냐 사실 정치 뉴스 중에 제일 제가 보기에 확인이 안 되는 뉴스가 측근이란 얘기예요. 우리 저 윤석열 엑스파일 터졌을 때 다 모든 사람들이 아 이건 김무성 작품이야 다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예전에 우리 장석철 소장이 보좌관 했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근데 장 소장님은 그랬잖아요. 이거 뭔 상관이냐? 몇 년 전에 내가 한 거고 나도 내는 아직도 김무성하고 아무 관계 없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의미는 의미 없다고 보고 지금 김준호 변호사가 잘 지적하신 것처럼 그만둔 이유가 중요하죠. 그만둔 게 뭐 건강사행이 이유 말씀하셨지만 언론의 뉴스를 보면 아마 영화 산업에 뭐 388억인가요? 예산을 배정해달라 그랬는데 안 됐다. 네. 그래서 저는 경기관광공사가 영화 산업 하는 것 자체가 맞나라는 생각 들고 그리고 촬영장이나 이런 데가 많거든요. 아니면은 내가 그러긴 이미 한데 거기서 어쨌든 비즈니스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이미 네. 700억이라는 돈을 받았으니까 내 돈 가지고 해야지라고 그렇게까지 생각한 거 아니에요? 얘기는 하지 마시고. 네. 그럴 수도 있죠. 그다음에 제가 보기에는요, 이 그 결국은 아마 유동규 많은 분들이 이제 결국 유동규가 돈을 받았으면 그게 뭐 이재명한테 가지 않았겠느냐 이 부분에 이제 가장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지금 이제 그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했다는 그 녹취록 저희도 뭐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언론에 막 돌아다니고 있잖아. 이런 네. 내용이 있다더라 보면 다 2019년 이후의 일이에요. 예, 이재명 시장가 2018년 3월에 시장을 그만뒀거든요. 예. 근데 분양은 2018년 8월부터 2018년 말부터 이루어졌고 돈은 한 2019년 초부터 들어온 거예요. 이분들이 아마 돈이 생각보다 이렇게 많아지다 보니까 그룹은 보면은 한 세 그룹을 볼 수 있는데 크게 보면 두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예. 남욱, 그다음에 정영학 회계사 옛날부터 했던 사람, 예, 그다음에 좀 새로 들어온 사람이라 할 수 있는 김만배 머니투데이 기자 요 두 그룹인데. 이제 또 남욱하고 정영학 회계사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 배당금 가져간 거 보면 배당 가져간 거면 요 세 부류가 제일 많거든요. 예, 예. 그럼 요 세 부류들이 서로 아마 그 돈 문제에 대해서 좀 많아졌으니까 서로 이제 우리 동업자 관계에 항상 이런 일이 생기거든요. 예, 예. 처음에는 잘해보자 이렇게 하다가도 나중에 이거 배당금 나눌 때 보면 항상 싸움이 생기잖아요. 이제 그런 과정이었던 걸로 보여서 결국은 시장하고는 뭐 이재명 시장하고는 직접 관계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 조금만 네, 말씀드릴게요. 이미 돈 벌 수 있는 돈을 배분해 줄 수 있는 설계 구조는 다 마련해 놔놓고 나 시장 그만둔 다음부터 돈 벌었으니까 내 책임은 없어. 지들끼리 돈 가지고 이권 다툼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거는 좀 현 변호사님답지 않은 말씀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재명 지사가 정치적인 책임보다는 네. 상당히 아픈 부분이 있어요. 계속 강조하시던 게 나는 유능한 행정가야라는 얘기잖아요. 예. 그런데 그 유능한 행정가가 일반 민간인들이 저렇게 막대한 돈을 가져가고 공공이익으로는 상당한 뭐 본인은 많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기에 적은 금액을 공공이익으로 환수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논란이 불거져 나오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이권 사업이라든지 뭐 잘못된 거 아니야 의혹 이런 것들. 이재명 지사 캐치프레이즈가 이재명은 합니다입니다. 그렇다면요. 과연 이것이 대통령이 됐을 때 올바른 행정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인정받을 수가 있느냐. 그러면 장수 소장님 생각하실 때는 이게 그 5,500억 네. 정도 어쨌든 네. 그 성남시에서 가져간 게 전체적인 개발 이익에 비해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부족하다고 근데 봐야죠. 원래 민간이었으면은 원래 없는 거였다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앵커님 이거 주변 시설들 공원화 네. 뭐 터널을 뚫어주고 도로 만들어주고 이거는 어느 민간 사업이 진행될 때
그 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편리성을 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부산 다 기부 채납 LCT랑 받는 비교를 거다. 해보면 좀 극명하게 차이가 좀 나잖아요. 이거. LCT랑 비교하지 말고 그럼 다른 개발 사업들하고 근데 비교해야죠. 그거는 이제 그 1공단을 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결합시키는 방식으로 이재명 지사가 제안한 거고 네. 아마 그 패소했잖아요. 부분이 이제 패소했잖아요, 이거는. 아니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기부 체납 건이랑 이번 개발 건이 좀 다른 성격이 있고 거기서 뭔가 아이디어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설계의 긍정성, 이재명 설계설의 긍정설이 있다면 민관 공동 합동 개발로 했던 부분이랑 네. 공단을 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결합 개발 방식으로 추진한 부분에서는 인정할 부분이 있어요. 근데 초과 수익이 발생했을 경우에 수익 배분의 문제와 그렇죠. 관련해서 치밀하지 못한 설계가 암묵적 방조였느냐 아니면 이제 무능의 뭐 도래였느냐, 이건 뭐 이제 지금 따져봐야 우리가 되는 이 주제로 부분이- 넘어온 이유가 바로 그건데요. 네. 아까 지금 그 교수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장 교수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만약에 이제 유동규 씨가 정말로 이 민간 사업자 초과 이익을 환수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한 지금 삭제했다. 정황이 나왔는데, 이게 실제로 만약에 이분이 이걸 삭제를 한 사람이라면 이건 정말 문제가 좀 커질 수 있는 부분이 앵커님, 아닌가. 그 사업 계획의 승인, 그 구조의 승인을 최종적으로 이재명 성남지사가 했어요. 네. 그런데 그거를 정치적인 책임만 져서 유감 표명만 하겠다? 법률적인 책임도 져야죠. 이건 배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좀 가볍게 생각 안 하셨으면 저는 좋겠어요. 정치적 제가- 책임은 네. 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 효과는 뭐 투표율로 나타나겠고 음. 어차피 책임이 또 명확히 드러날 거 아니에요. 국민들이 네. 어떻게 보는지. 근데 형사 책임은 배임은 좀 어렵습니다. 그 자원 외교 비리할 때 광물자원공사 사장님 다 기소됐거든요. 예. 다 무죄 나왔어요. 음. 그 뭐 적자투성이 마다카스카르랑 뭐 발레오랑 뭐 광산이랑 막 산 것들 네. 경영 판단 원칙이 훨씬 더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그 사업이 적자가 났다 아니면 예상보다 적게 수익이 났다는 것으로 배임죄로 기소되기는 좀 어렵습니다. 아니 그래서 앞으로 김준호 어떠한 증언이나 뭐 녹취록에서 이재명 지사가 관여돼 있다라는 흔적들이 나오면 수사가 더 진행되면 그 부분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지금 방금 김준호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거는 유동규도 배임으로 처벌 안 되는 경우로 얘기하시는 거고요. 그건 유동규까지 처벌이 안 돼야만 경영 판단의 원칙이 적용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다른 문제고, 지금 몇 가지 일단 우리 장성철 소장님 본인 머리 못 깎으시니까 얘기하자면 김무성 장성철 교수의 관계와 아이고, 언제적 얘기인데 하세요, 이재명 그치? 유동규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요. 특히 네. 2015년을 놓고 보면 예. 지금 당시에 성남도시개발공사 아, 사장이었다는 인정할게요. 다른 사람이 거 알아. 이게 관계가 있으면 지금 수사업자랑 관계가 있으셔야 되죠. 아니 그럼 이화영하고 모자관하고도 비슷한 거지 뭐. 근데 그때는 2015년을 놓고 보면 그때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했던 사람도 유동규가 인사를 다 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인사를 다 했다라고 할 정도고, 원래 이런 개발 사업은 개발본부장이 해야 되는데 기획본부장이 나서가지고 뭐 갑자기 전략팀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자기 사람 만들어서 다 자기가 알아서 했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당시에 이재명 지사는 말 그대로 바로 위에 있는 그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성남시 시장이잖아요. 예. 이게 우리가 지금의 이재명 지사를 생각하니까 너무 높은 사람인 것 같은데요. 자,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순천시가 인구가 한 28만 정도 됩니다. 예. 근데 순천시에서 만약에 한 1,000억짜리 개발 프로젝트를 하면서 순천도시개발공사에다가 맡겨요. 뭐 한다. 순천시장이 그거 챙길까요? 안 챙길까요? 챙기죠. 당연히 챙기죠. 근데 성남시가 이제 인구로 치면 순천에 한 3배 정도 되고요. 예. 경제력 차이도 있으니까 넉넉하게 쳐줘서 10배라고 쳐도 1조짜리 프로젝트를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한다. 성남시장이 그거 안 챙기겠습니까? 게다가 이재명 지사 그때 자기 40대예요. 예. 엄청나게 에너지 넘칠 때고 변호사시고 똑똑한 분이고 자기 의견 많이 내시는 분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정치인사도 나오셔가지고 끝나고 커피 마시실 때도 얼마나 자기 이야기 많이 하시는 분입니까? 근데 그런 분이 과연 이거에 대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 너네가 알아서 해라고 하고 놔뒀을까? 아니요, 본인이 설계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설계했다고 얘기도 하셨을 뿐더러 제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얘기하고 싶은 게, 공공이냐 민간이냐 마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요새는 민간 개발이라도 기부 채납 다 받아요. 그리고 네. 민간 개발이면 이익이 공공에 안 가져오는 거 아니냐? 하지만 원래 거기 살던 사람들이 이익을 봅니다. 왜냐하면 공공은 수용을 해서 싼 값에 가져가지만 예, 예. 민간은 비싼 돈을 주고 성남 시민들한테 돈을 주고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공공이 절대 선이고 민간이 꼭 나쁜 거라고 생각할 게 아니고요.
공공으로 할 거면 말 그대로 사람들 돈을 수용을 해서 싸게 재산을 뺏어오는 건데 그러면 더더욱 큰 공공성을 제시를 해야 되는 건데 거기서 이런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투기 이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설계를 한다? 예. 그거 엄청나게 큰 잘못이고 수용권을 갖고 있는 행정청의 큰 잘못이죠. 여러 가지 얘기해서 제가 쭉 할 텐데요. 네. 세 가지 네 가지쯤 같은데 결국은 아마 이제 이재명 지사가 관여됐느냐 여부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녹취록 19개 제출했다는데 언론 보도 저희들은 녹취록을 모르니까 근데 녹취록이 막 흘러다니는 것 같아요. 언론기관에는 보니까 이분이 아마 뭐 본인의 변명을 위해서 이렇게 여러 군데 흘렸을 것 같은데 이 언론 보도에도 보면 이재명 지사는 언급 안 되고 있다라고는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본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 뭐 관련 같지는 않을 것 같고 아마 그 동업자들 내부에서의 아마 뭐 분쟁일 가능성이 많고 서로 면피하기 위해서 가장 지금 좀 혼란하신 부분이 김진우 변호사님 말씀 잘 하셨는데 보통의 도시개발 사업은 거기서 개발하고 그 안에서 그 지역 안에서 뭐 공원을 만들든지 학교를 만들든지 도로를 만드는 건데 네. 이거는 구시가지 대장동하고 구시가지는 한 10km 이상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도시 대장동에서 버는 돈을 가지고 구시가지에 공원 형성 만들고 뭐 도로 놓고 여기에 수천억을 쓴 거거든요. 네. 이게 굉장히 획기적이라는 거예요. 민관 합동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이런 식으로 결합하는 건 굉장히 적은데 왜 그러냐면 이재명 지사가 성남에서 자랐어요. 거기도 공장 다녔고 예. 거기가 얼마나 열악한지 알아요. 근데 분당이랑 뭐 판교 개발되면서 여기는 굉장히 이제 잘 살고 인프라도 잘 돼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번 돈을 가지고 구시가지에 써야 되겠다. 요게 사실은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는 거기에 개발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쓰길 바라기 때문에 그다음에 가장 큰 게 지금 순천시랑 이제 성남시 예를 들었는데 지금 정찬민 전 용인시장이 이제 구속될 위기에 돼 있잖아요. 그렇죠. 성남하고 용인이 거의 비슷해요. 성남도 이재명 시장 들어오기 전에는 시장들이 거의 구속됐어요. 용인은 지금도 그러고 있죠. 근데 그 차이는 뭐냐면 이 인허가권을 어떻게 쓰느냐 문제예요. 용인시는 지금도 보면 인허가권을 지금 정찬민 전 시장도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 이 인허가권을 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속될 위기에 있는 건데 성남시장도 그랬거든요. 근데 이재명 지사도 그러면 챙기지 않았겠냐 하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사실은 4,600억을 확정이익으로 갖고 오기로 한 거예요. 네. 그런데 나중에 920억을 더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생각을 해볼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돈을 줬거나 챙겨줬으면 당연히 이 사람들이 이거 주겠습니까? 안 주지. 아니 너 뭔 소리냐? 예전에 돈 받아놓고 딴소리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시장 전에 시장 다 구속됐으면서도 이런 어떤 공공 부분을 확실하게 지킨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그 부분 걱정할 필요 없다 보고 하나만 있습니다. 질문. 네네네. 네. 요거까지만 하고 이제 요 다음 네. 이야기로 좀 넘어갈게요. 이렇게 유능한 인류 행정을 하셨는데 왜 이 사건을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왜 공격을 하세요? 이재명 지사는? 아니 거기 관련된 사람들이 다 국민의힘 사람이잖아요. 남욱 변호사도 그렇게 보니까 관련돼 가지고 돈을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많이 벌고 아니 남욱에서 보니까 예전에 그 했는데. 중앙당 뭐 중앙 청년이 아니, 부위원장하고 안 되니까요? 거기 무슨 변호사도 보니까 네. 무슨 보좌관 했죠. 그 사람들이 원유철, 관여해서 그러니까 현 변호사님 박상도, 말씀대로 다 하면 거기 관련된 사람들인 거 나오고 아니,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 변호사님 말씀대로 네. 하면 그렇게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관여해서 네. 이렇게 인류 행정을 한 거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아니, 없잖아요. 그거를 자꾸 자, 안 그래도 네. 말씀해주신 얘기 이제 한번 해볼까요? 예, 아니, 요렇게 계속 한번 이재명 넘어가 보도록 지사 하겠습니다. 얘기하면 안 돼요? 네. 아, 아니 얘기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곽상도 의원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었고요. 사퇴를 했습니다. 의원직. 네. 예, 사퇴를 했는데요. 대장동 의혹 관련해서는 국민의힘 내부도 분위기가 정말 안 좋습니다. 뭐 좋을 수가 없는 게 그 심지어 이제 곽상도 의원이 사퇴를 하면서 일단락은 됐습니다만은 곽상도 의원과 그의 아들 50억 퇴직금 플러스 뭐 위로금 뭐 산재 뭐 어쨌든 간에 50억 원 정도를 받았어요. 6년 좀 얼마 넘게 근무를 했었죠. 화천대유에. 실수령액은 28억 원이라 그러고요. 이 곽 의원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드려도 오해를 더 크게 불러일으킬 뿐 불신이 거두어지지 않아 국회의원으로서 더 활동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의원직을 사퇴하고자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앞두고 또 이준석 대표하고 이 조수진 최고위원하고도 뭐 계속해서 아주 격한 대립을 좀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게 참 애매하더라고요. 뭐 전두환 신군부 소리 뭐 이런 얘기까지 좀 나오고 막 그랬었는데 일단은 사퇴에 관련해서 또 이제 대선 후보들 예비 후보들 사이에서도 얘기가 많았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곽상도 의원의 사퇴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좀 급한 불이 꺼진 건가요? 네, 일단은 뭐 사퇴 안 한 것보다는 훨씬 낫죠. 네, 사퇴를 한 거는 잘 했는데요. 저는 이게 그렇게 봅니다. 지금 보도가 어떻게 나오고 있냐면 그 곽상도 의원 아들한테 오히려 회사 쪽 화천대유 쪽에서 먼저 돈을 뭐 주겠다.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돈을 많이 주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예. 그러니까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뭐 만났다 그러죠. JTBC에서 네, 뭐 아들을 직접 만나서 인터뷰를 좀 했더라고요. 네, 근데 뭐 아들 입장이니까 그 정확한 거는 뭐 좀 더 드러나 봐야 되겠지만 저는 이거는 정말 입막음용이었을 수 있다고 봐요. 예컨대 뭐 뇌물성까지 아니더라도 예컨대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봐서는 안 될 거를 봤을 수도 있는 거고 6년간 있으면서 네. 뭐 그리고 저는 이거는 국민의힘 사이드에도 굉장히 많은 수사와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당시에 사실 새누리당 정부였고 그다음에 경기도지사도 새누리당이셨거든요. 네. 이었으니까 아마 이 정도의 일생일대의 큰 이런 작업을 하는 사람들은 여야 모두한테 뭐 표현이 좀 그렇지만 약을 칩니다. 전방위적으로. 정방위적으로. 그리고 그 보험성의 역할을 하는 법조인들한테도 그 정도로 돈을 주고 고문료를 해서 여러 사람을 모을 정도니까 네. 당연히 정부에서 이걸 뭔가 갑작스럽게 틀어버리거나 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쪽에도 뭔가 작업을 했을 거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여당이죠. 새누리당 쪽에도. 네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몸통은 당연히 이게 성남시나 도시개발공사에서 인허가를 갖고 흔들어 버리면 또 큰일이 나는 거니까 뭐 그쪽에 아마 주된 작업을 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당연히 조사를 해야 되고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도 곽상도 의원이 사퇴를 했으니까 급한 불은 껐습니다마는 요즘 뭐 여러 지라시가 돌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더 나올 위험성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특검을 하더라도 숫자로만 따지면 민주당보다 국민의힘 쪽에서 더 많이 나올 위험성도 솔직히 있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특검과 관련해서는 특검을 일단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대선 이후에 결과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 판짜기 시작하면? 근데 뭐 제가 너무 말이 많지만 하세요, 괜찮아요. 요새 상설특검법도 있고 네네. 이게 여야 합의만 빨리 되면 빨리 되는 건데 합의가 되겠냔 말이죠. 쉽지 않죠. 서로 근데,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를 내놓으라고 할 텐데. 근데 이 사건은 그 원래 특검이라는 게 처음부터 특검을 막 차리지는 않아요. 원래 수사를 하다가 야 이거는 일선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부담감의 정도를 넘어섰다라고 네네네. 하면 특검을 발족시키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수사하고 있는 거는 계속 수사하도록 놔두고 특검을 준비해도 괜찮고 뭐 진짜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검 불씨가 살아 있는 게 네. 수사기관에게 압박감도 줘요. 이거 나중에 우리 뭐 묻었다가 빨리빨리 수사해라. 예, 그리고 아. 나중에 이거 뭐 혹시나 뭐 이렇게 묻어놨다가 이거 또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런 거 주니까 아니, 전 저 좋다고 봅니다. 짧게 덧붙이면 네네. 10월 10일 날 이재명 후보께서 집권 여당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과연 검찰과 경찰이 제대로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수사를 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되고요. 여야는 지금 특검 협상을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차에서 수사가 미진할 것 같아. 그러면 특검 발족시키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특검 협상해야지 이거는 좀 시기상 문제가 될 수가 있다. 네, 강상철 그거는- 교수님이 이제 우리 되게 씁쓸하게 하는 게 네? BBK 특검이 있었잖아요. 네. 정권 막판에 대선 직전에 만들었지만 그때 결국 조사 제대로 안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한참 후에 진실이 밝혀진 것이고, 그러니까 사실 지금 특검을 해서 결과가 이렇게 나오든 저렇게 나오든 승복 못할 가능성이 되게 커서 참 그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또 특검을 예를 들어 여와 야가 만들기로 합의를 해요. 네. 합의를 하는데 그러면 특검 인사를 합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누구를 특검으로 할 거냐. 근데 최근에 있던 뭐 드루킹 특검, 그다음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 특검 같은 경우는 국민의당이 제대로 좀 30몇 석 있어서 네. 다당제의 기운이 국회에 좀 있었기 때문에 네. 그 사람들이 민주당이 지명한 특검이 아니었거든요. 결국은 뭐 박지원 원장이 그 당시에 국민의당 그쪽 안철수 대표 있던 국민의당 쪽에서 좀 더 발언력이 좀 셌던 시절인데 지금은 여일당, 야일당, 양당 구도가 굉장히 그 강렬하게 강해졌죠. 대치하는 네. 구도 속에서 인사 합의가 되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고 국민의당이랑 뭐 정의당 보고 정해오라라고 그 두 당에서 내줄 리도 만무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좀 산 넘어 산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일단 뭐 검찰에서 빨리 수사 속도를 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 국민의힘 게이트면 민주당과 정의당에서 먼저 특검하자고 막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의당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특검 네. 하자는 얘기도 나왔다가 지금 빨리 수사를 특임 먼저 해야 검사하자는 된다는 얘기가 얘기도 있고. 나오고 이제 두 가지 같이 나오는 아니 거예요. 국민의힘에 저런 부정, 부패, 비리 특검을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말로 넘어가. 그러면 현근택 변호사님이 특검을 하시고 제가 수사관으로 갈까요? 말씀드리면 인사가 어려우면 네. 천하람 현근택 투톱으로 아이고, 특검해 주시면 네, 좋겠네요. 네, 네. 그리고 방송에 여야를- 집중하세요. 방송에 집중해요. 제가 얘기할게요. 예. 사실은 이제 특검이 지금 제일 큰 관건인데 이게
특검이 결국은 제가 보기엔 아마 뭐 상설특검법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이제 유명무실화 됐어요. 이제 공수처가 생기면서 이제 공수처 대안으로 만들었던 건데 이제 공수처 만들어지면서 상설특검법은 사실은 법은 존재하지만 뭐 발의될 일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문화됐다. 거의 네. 이제 사문화됐죠. 예. 그다음에 지금 사실 이게 검찰 수사를 못 믿겠다고 하는데요. 이 검찰은 이 수사에 거의 명운을 걸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거 수사 못하면 아마 지금 6개 남은 그 수사 범죄에 그거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전부 네. 하는 건 아니고 그것도 다 뺏길 겁니다. 아마 언제가 됐든. 왜냐하면 이게 수사권을 다 뺏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아마 검찰의 적극적인 것도 그런 의지가 있다고 봐요. 본인들이 할 수 없는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할 거라 보고 결국은 아까 말씀처럼 특검이 했을 때 제일 중요한 문제는 뭐 대장동 관련 모든 사건 이렇게 하지 않아요. 네. 수사를 했을 때 뭐뭐와 관련된 이 사람과 관련된 사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수사 범위를 정하는 게 정할 수가 없는 게 지금 계속 언론 보도가 새롭게 나오는 게 예를 들어서 지금 녹취록 같은 게 또 나올 수 있어요. 예. 아니면 또 무슨 증언이 나올 수 있고 그럼 그거 관련된 사건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이제 수사 초기이기 때문에 그걸 정할 수 없고 지금 말씀처럼 검찰이 지금 어쨌든 수사를 한다 그러면 검찰 수사가 미진하거나 아니면 이제 검찰이 못하는 건 경찰이 할 텐데 경찰은 제가 봐도 좀 늦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됐을 때 특검법이 나오는 것이지 지금은 제가 보기에 그냥 정치 공방인 것 같아요.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네. 특검을 반대하는 사람이 범인이다. 근데 그 돈 받은 사람이 범인이라니까. 이준석 대표가 되게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주진영 최고위원하고도 그렇고 왜 요새 그 국민의힘 분위기는 왜 그렇습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그걸 잘 몰라요. 아유 대기실에서 하시던 얘기랑 너무 다르시네요. 그 조수진 최고랑 이준석 대표가 네. 솔직히 좀 사이가 원래부터 안 좋고 감정이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전 이게- 일들이 좀 있었던 네, 거군요. 그러니까 간단히 그냥 내막을 좀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2달 전에 조수진 최고가 눈 뭐 좀 치료 좀 하고 네. 그 시점으로 2달 만에 최고위원 처음 나왔을 때 아주 이준석 대표를 그냥 혼내듯이 어린아이 혼내듯이 상당한 정도로 질타를 했다. 아니 내가 병원에 가 있는 동안 당이 이런 꼴을 만들다니 이준석 대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내가 앞으로 제대로 최고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당의 기강을 바로잡겠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거든요. 대단한 초선이신데요. 와, 근데 초선이 당의 기강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아유, 많지가 않은데. 수석 최고위원이라서 또 그럼요. 그러시나. 근데 예. 비례대표시잖아요. 근데 그런 네. 것들이 좀 쌓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상호간에 대한 감정과 불신이 있던 것이 이번에 팍 터져 나왔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아니, 근데 그런데 진짜 이것 역시도 어쨌든 곽상도 의원이 사퇴를 하면서 조금 일단락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그렇죠. 관련된 이슈였으니까. 네, 근데 둘 사이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와 조수진 최고위원 사이는 내가 회복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조수진 최고위원이 얘기한 게 이준석 대표 아버지의 그 농지 네, 그 네, 네. 문제도 거론을 해서 그러면 이준석 대표도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얘기를 했고 전두환 신군부 얘기까지 꺼냈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리더십을 갖고 전두환 신군부에 비유하는 거는 누가 도대체 납득을 할 수 있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까지 이제 과한 얘기들을 하다 보니까 당장은 수면 아래로는 좀 내려가겠지만 이 둘의 관계가 과연 빨리 회복될 수 있을까는 좀 큰일이에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조수진 최고위원이 이 곽상도 의원하고 소통을 하면서 했는지도 좀 의문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막 곽상도 의원은 어느 정도 의사 표명을 했다 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볼까 이렇게 논의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물론 외부 기자회견은 아니라고 했지만 만약에 조수진 최고위원처럼 뭐 그게 그럴 일이 아니다 그러면 어제 이렇게 기자회견 해서 사퇴할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조금 제가 보기에도 좀 납득이 안 가요. 그럼 약간 그 당대표와 정작 이제 사퇴 선언을 한 의원은 어느 정도의 사전 교감은 했을 텐데 그렇죠. 제가 오히려 그 보기엔 내용을 그렇게 모르는 보여요. 최고위원이 약간 자가 발전을 한 듯한 그런 느낌으로 아니 보시는 모르는지 아는지 모르겠고 그것까지 네,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이준석 대표랑 곽 의원은 어느 정도 좀 소통이 됐던 것 같아요. 의견이 맞아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갑자기 거기에 딱 낀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럼 그건 조금 제가 보기에는 근데 부도가 앞으로 이상해요. 임기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이 두 분은 좀 계속 가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대단히 좀 이해하기 어려웠던 게 말 그대로 이렇게 조수진 최고위원이 옹호를 하는 바람에 곽상도 의원 이슈가 한 번 더 불이 붙었고 곽상도 의원이 사실 욕을 더 먹었어요. 어떻게 보면. 네네네. 그게 오히려 사태로 이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그렇기도 하고 당 입장에서도 사실 이게 이슈가 한 번 더 되는 게 좋을 일이 없는 없죠, 당연히. 일이었는데, 예, 예. 그러니까 예컨대 저는 조수진 최고위원께서도
조금 더 당 대표에 대한 신뢰를 갖고 좀 물밑에서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이준석 대표한테 좀 개인적으로 이게 우리가 이미 당을 나간 분한테까지 제명까지 얘기해야 되나 조금만 지켜보자 이런 걸 물밑에서 얘기하셔도 되는데 이걸 언론에다가 굉장히 공개적인 방식으로 그리고 이제 불만을 이준석 얘기하시니까. 대표 입장에서 제일 화가 났던 건 기자들은 자기한테 얘기 안 하고 기자들한테 먼저 얘기하는 그런 지점들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아니 뭐 재미는 있는데 네. 의미가 없잖아요. 둘이 싸우는 게 지금 뭐 부패 문제에 대한 대응 뭐 일부인 거지. 사실 대장동에 비해서도 의미가 없고 제 생각에 네. 사실 대장동도 그래요. 뭐 그러니까 뭐 고발 사실도 그런데 이번 대선판에 이게 핵심 의제인데 우리나라 미래는 어디로 가는 거고 지금 모르실 말씀. 이거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사실 저도 뭐 방송에서 떠들고는 있지만 네. 중요도 있죠. 중요도 있는데 진짜 중요한가도 아닌데 여기에 우리 지금 조수진 의원이랑 이준석 대표 싸우는 것까지 공중파의 자원을 낭비해야 되는가 싶은 생각이 솔직히 아 좀 왜 그래요? 들어요. 쌍- 너무 제가 쌍구경이 세게 얼마나 얘기하나? 재밌는데 거기서 대표하시는 사람 이게 다 아, 이재명의 힘입니다. 이재명이 폭탄 탁 던지니까 지금 거기에서 지금 막 싸우고 있잖아요. 분란도 제가 또 일으키고. 청취를 생각 안 보기에는 하고 앞으로 제가 조금 또 더, 경솔했습니다. 아니 사과드리겠습니다. 조수진 최고위원이 조금 더 분발하셔야죠. 아 근데 조금 더 저는 들이받고. 민주당이 이런 관리를 되게 잘한다고 생각하는 게 송영길 대표 초반에는 좀 시끌시끌했지만 요새 조용하시고 네. 사실 최근에 저는 이상민 선관위원장께서 특검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셔서 네. 저는 민주당에서 한번 난리가 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 캠프에서도 그걸 아주 세게 이슈화는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민주당이 뭔가 이 당 차원의 이 분란 관리는 조금 더 잘 되는 게 아닌가. 아니 근데 그런- 사실 한동안은 계속 메시지 관리에서 민주당이 되게 지난 그 서울시장 보궐 때도 그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게 근데 이제 잘 되는 집안하고 안 되는 집안 차이. 아니 이거 반성하는 거죠. 이제 슬슬 또 교만하고 오만해졌어. 마무리를 향해 우리가 지금 벌써 시간이 가고 있는데요. 그 어쨌든 또 매주 이게 한 가지씩 나오다 보니까 조금 민망하긴 합니다만 윤석열 타임입니까 이제? 윤석열 타임? 지난주 우리가 청약통장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청약통장 만들어 보신 적이 있냐고 네 분께 여쭤보기도 했었는데 그거를 또 해명하시다가 또 치매 환자 발언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청약통장 모르면 거의 치매 환자라고 말했다가 후보가 직접 얘기하진 않고 또 캠프 관계자가 사과를 했어요. 근데 그래도 처음으로 사과는 한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취지가 이게 아니었다. 말이 잘못 나왔다. 뭐 이랬잖아요. 뭐 아프리카 노동, 뭐 인문학, 네네네. 뭐 쓸모 없다 이런 발언에 비해서 이제 사과는 할 줄 아는구나. 그래서 지도하는 윤석열이다. 네, 표현을 했어요. 이런 생각은 드는데 그래도 이런 것도 직접 좀 사과하고. 그러니까 새로 정치 나오신 분들이 여의도 정치 문법 배워야 될 거 있고. 안 배워도 되는 게 있는데 저는 안 배워도 되는 걸 빨리 배우시는 게 뭐냐면 사과할 줄 모르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사과는 무조건 불리하대요. 그래서 사과를 안 하고 버티다가 문제를 더 키우는 이상한 리스크 관리를 여의도 정치가 많이 하는데 좀 그런 부분을 빨리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윤석열 후보 측에 진짜 조언 하나 해드리고 싶어요. 네. 김준호 변호사님이 저번에 얘기하신 것 같은데 꼭 마음속에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비유 좀 하지 마세요. 비유하면 사고 난다. 이 부분 꼭 명심하시라라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보기엔 다른 말 하고 싶은데요. 에? 이 정치 언어를 제대로 좀 쓰고 실수 안 하려면 생방송에 많이 나와야 돼요. 에? 생방송에. 그래서 제가 보기 정치 인사에 정치 인사? 나와가지고 훈련 네네. 질문을 하면 아마 훈련이 될 것 같은데. 한 2시간 특집. 녹음은 녹화를 해가지고 하는 거 절대 하지 마시고 네네. 다른 데도 보니까 이제 녹화로 많이 하시던데 생방송에 라디오 토론이나 이런 데 많이 나가시라. 그중에 1번은 이 정치 인사에 나오시면 아마 훈련이 된다. 혹시 그 우리 윤석열 캠프 관계자분들이 정치 인사를 지금 듣고 계시거나 보신 적이 있다면 한번 나와주시면 어떨까? 다시 장성철 한번. 때문에 안 나가 그러면 제가 사실 그날 저희 그 채널로 자리에 빠지겠습니다. 저희 지금 어제 홍준표 후보까지 나오시면서 웬만한 지금 대선 후보들 많이 나오셨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윤석열 후보 측에도 저 공식으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나와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또 준비를 해서 그 원하시는 뭐 알리고 싶은 내용들도 충분히 알릴 수 있는 패널도 기회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그때 유승민 뭐 의원 나왔을 때 보니까 불편해하시면은 장성철 교수님은 그날 안 부를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한 주 쉬게 해드리는 방법도 고려하겠고요. 출연료는 그대로 주세요. 자 일단은 뭐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 그 매주 한 번씩 또 어쨌든 이 이슈가 지금 나오고 있어서 한번 저희가 가볍게 짚었고요. 가장 마지막으로 오늘 시간이 뭐 충분치 않아서 이 얘기를 다 하진 못하겠습니다만은 다음 주에는 얘기와 관련된 약간 예고편 같은 느낌이 좀 드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현직 검사의 관여 사실과 정황을 확인했다. 관련된 게 바로 이제 이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손준성 검사가 관여됐음을 일단은 검찰 측에서 확인을 했다는 건데, 물론 이제 이 현직 검사라는 게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도 있고 또 송 검사 밑에서 일했던 뭐 성모 검사 뭐 이분도 뭐 포함이 되는 문제긴 합니다. 이거 좀 이 이슈가 또 다음 주 한 주 동안은 좀 나올 것 같지 않으세요? 어떠세요? 그러니까 초기부터 이게 그 문건 고발장이 문체가 네. 관의 냄새가 난다 하나와 그 다음에 문장 투가 좀 이질적이어서 네. 집단 저작 가능성에 저는 무게를 뒀거든요. 현 변호사님도 똑같은 얘기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이제 얘기가 나온 지목된 한 검사가 있는데 손준성 검사 밑에 그 당시 근무하던 검사가 2명 있는데 이미 한 달 전쯤에 기자들이 전화를 하면 그 검사 중에 A는 내가 아니다. B는 전화를 안 받는다. 이런 게 이제 그 언론 취재 정황이었거든요. 많은 걸 시사하는데 아마 그러면서 수사 범위가 좀 좁혀지고 이렇게 좀 다 조여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는 물론 이제 대장동 의혹 얘기는 계속 뭐 이어질 것 같습니다만은 한동안 조금 불씨가 좀 잦아드느냐 싶었던 이 고발사주 의혹도 불이 다시 지펴지는 좀 느낌이 있어서 어쨌든 이 이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장동과 마찬가지로 핵심은 윤석열 후보가 관여돼 있느냐, 그리고 이제 대장동은 이재명 후보가 관여돼 있느냐, 뭐 그렇죠. 이제 정치적인 의미는 결국 거기에 있는 거 맞아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또 다음 주에 좀 충분히 시간을 갖고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할 시간 없어요? 뭐 어떻게 간단하게 뭐 얘기해 주실 얘기 있으면 한 마디씩만 들을까요? 듣고 끝낼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게 윤석열 후보 측과 뭐 윤석열 후보와 관계돼 있다면 명명백백하게 사실관계가 밝혀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러한 기사 나오는 거 보고 이 정권의 검찰 개혁 아직 미진하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피의 사실 공포하지 말라면서요. 근데 이러한 사실들을 슬쩍슬쩍 흘려가지고 기사화되게 하는 것 자체가 야당 대선 후보에게 어떠한 좀 치명타를 가해? 아니면은 좀 뭔가 흠집을 내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 이 흘린 사람 빨리 발본색원해가지고 처벌하시라라고 집권 세력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좀 반론 안 할 수가 없는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검사 관여 정황 그게 이제 피의사실 공포라 그러는데 검사 관여 됐으니까 공수처 넘어간 거예요. 안 그러면 검찰에서 계속 하겠죠. 조용하게 넘기면 문제이기 되잖아요. 때문에 아니죠. 관할 문제이기 때문에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검찰이 할지 공수처가 할지 둘 다 할지 그게 쟁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검사가 관여됐으니까 공수처 넘어간 건 당연한 거고 당연한 거를 뭐 제가 보기 말씀처럼 피의사실 공표랑은 좀 다르다고 그렇죠. 지금 범죄 혐의라든지 어떻게 예를 들어서 그 뭐 성모 검사라는 사람이 열람을 했고 그래서 그 사람이 뭐 작성을 했다라는 혐의가 있다. 이러면 모르겠는데 검사가 관여됐다. 이거는 당연한 얘기 아닐까요? 그거를 피의사실 공포라 하기는 좀 아니 무리가 있는 것 이게 같습니다. 결국에는 손모 공수처에 넘길 때 공식적으로 그 사유를 밝혀야 된대요. 아니 그걸 왜 네. 외부에다가 이렇게 공표하냐고요. 그냥 공문으로 공수처에다 보내면 되는 거지. 그렇게 조용히 근데 그거는 처리하라고 언론에서 개혁을 물어봐요. 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수사 안 하십니까? 공수처에 넘겼는데요. 그럼 그냥 되는 건데 이거는 약간 조금 그러니까 피의사실 그쵸, 제 말이 공표에 맞죠? 대해서 아니야. 아니에요? 어쩔 수 없잖아요. 기자가 물어봐서 대검 대변인한테 물어봐가지고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저희 공수처에 넘겼습니다. 이러면 그러면 되는 쓰면 거지. 그 쓸 수밖에 없죠. 그 정도는 언론 협조할 근데 테니까. 그 얘기를 왜 하냐고요. 현직 검사 손준성 검사 밑에서 했던 그런 현직 검사가 관여된 것 같아가지고요. 저희가 근데 이제 공수처에 공수처 수사 넘겼어요. 대상이려면 현직 검사가 그 수사 대상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어쨌든 요 얘기가 사실 중요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네. 아니니까. 여튼 뭐 개입 여부가 만약에 밝혀질지는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직접 개입 여부는 쉽지 않을 거고. 근데 저희가 이재명 지사에게 관리 책임을 묻는 것만큼 그러니까 또 같은 잣대라면 윤석열 총장이 설령 직접 보고를 받거나 몰랐다고 하더라도 관리 책임 정도는 진다고 인정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거 자꾸 관리 책임 그러시는데요. 이거 고발장 내용 보세요. 윤석열 총장 얘기, 부인 얘기, 그렇죠? 바로 어찌 보면 수적으로 쓰리던 사람, 그 당시에도 있던 사람이잖아요. 제가 보기엔 검찰 조직하고 성남시와 그 산하기관의 뭐 본부장하고 관계 똑같이 보면 안 돼요. 검찰이란 거의 상명하복 피라미드 구조입니다. 위에서 딱 지시하면 바로 집행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걸 제가 보기에 같이 엮을 문제는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저는 손준성, 윤석열보다는 유동규, 이재명이 훨씬 가까운 관계인 건 맞는 것 같거든요. 그렇지. 완전히 지시를 어떻게 신복이고 거부해. 본인의 그 정치 인생을 같이 도와주신 분인데 한몸이라고 검찰의 그러지, 상명하복 관계를 너무 좀 검찰 옛날이랑 달라요, 그 요즘. 옛날 두 얘기다. 그냥 각 후보가 자질이 있느냐 그리고 이제 네거티브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그 미래를 향해 가는 컨텐츠는 전혀 안 보여서
두근거리는 대선 후보를 좀 만나고 싶은 아니 지금 생각이 얘기해가지고 드네요. 2,000명 나갔어요 지금. 자, 진짜요?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안 돼. 일단은 다음 주에 또 이 얘기도 좀 더 나눠 보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는 어쨌든 두 가지 이슈가 김준호 변호사님 말씀대로 어쨌든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당분간은 계속 이슈가 되는 것을 뭐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으니까요. 네, 오늘도 네 분과 함께 뭐 시간 꽉꽉 채웠습니다. 자,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분 고맙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